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앞둔 마지막 완전체 평가전 9월 코스타리카전과 카메룬전에 이강인 선수가 무려 1년 6개월 만에 벤투 감독의 부름을 받았죠. 하지만 이 두 경기에서 벤치만 지켰습니다. 단 1분도 뛰지 못한 채 스페인으로 돌아갔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 최근 라리가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치면서 주목받고 있는 이강인 선수이기 때문에 스페인 언론조차도 한국 팬들이 이강인의 이름을 외쳤다. 왜 1분도 뛰지 못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강인 선수 마요르카로 돌아가서 바르셀로나와 빅매치 선발 출전 예고되고 있는데요. 스페인 언론의 반응 그리고 바르셀로나전을 준비하는 마요르카의 상황 지금부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2022-2023 시즌 스페인 라리가는 6라운드까지 진행이 됐고요. 레알 마드리드가 6전 전승을 달리면서 선두, 바르셀로나가 5승 1무의 마찬가지 좋은 성적으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레알 베티스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3위에 올라있고 아틀레틱 빌바오가 4위, 오사수나 5위, 비아레알 6위 등의 성적이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마드리드 더비 패배를 포함해서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7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시즌 간신히 잔류한 마요르카는 이강인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 10위권에 올라있고 사실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라운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정입니다. 10월 2일 일요일 새벽 4시 마요르카가 바르셀로나와 홈경기를 치르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뛰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을 고려한 부분들도 있어서 9월달에 있었던 경기들 마요르카가 현지 시간으로는 낮 2시, 한국 시간으로 밤 9시 보기 좋은 시간대에 이제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더 힘들었던 면이 있었어요. 이번 경기는 현지 시간으로 밤에 열리기 때문에 선선한 날씨 속에 좋은 컨디션을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이강인 선수가 한국을 다녀왔기 때문에 시차의 문제, 여독의 문제가 있지 않을지 조금은 우려됩니다. 그래도 두 경기 실전 경기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요르카의 홈 경기장은 바르셀로나와의 경기를 앞두고 이미 표가 매진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아주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경기인데 현지 시간으로는 토요일 저녁 9시에 열리기 때문에 현지 팬들이 보기에도 아주 좋은 시간대입니다. 19,000명이 들어올 수 있는 마요르카의 홈 경기장인데 보도가 나온 시점에 200석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으니 아마 이 200석도 이제는 다 팔려서 구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강인 선수가 한국 대표팀 두 경기에서 1분도 뛰지 못한 소식은 스페인의 유력 언론과 유력 기자들도 보도하고 있는데요. 지난 여름 이적 시장 동안 굉장히 활발한 활약을 펼쳤던 마테오 모레토 스페인 기자는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마요르카의 선발 선수 띠뚤라르이고 두 차례나 라리가 주간 베스트 11에 선정된 선수이며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젊은 선수이자 라리가와 코파델레이, 챔피언스리그를 포함해서 프로 100경기 이상을 소화한 검증된 선수. 이젠 유망주가 아니라 확실한 이제 프로 선수로서 자리를 잡은 선수인데 한국 대표팀에서는 6경기밖에 뛰지를 못했고 현재까지 그리고 9월 평가전 월드컵을 앞둔 마지막 일정에 출전 시간이 0분이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이모티콘을 올리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스페인의 전국 스포츠 신문, 최대 스포츠 신문인 마르카 역시 한국 대표팀이 이강인 선수를 투입하지 않았다. 관중석에서 이강인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팬들이 불만을 표했다는 소식을 상세하게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최근 이강인 선수가 라리가에서 보이고 있는 영향력 때문입니다. 일단 현재 6라운드까지 라리가 도움 1위가 이강인 선수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주앙 펠릭스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최근 떠오르고 있는 레프트백 알레한드로 발데 여기에 발렌시아 미드필더 우고 기아몬과 더불어서 3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인데요. 이강인 선수보다 도움이 적은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의 추아메니, 알라바, 호드리고 이런 선수고 바르셀로나의 안수파티 같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도움만 많이 한 게 아니라 경기 내내 기회 창출에 있어서도 최고의 기록을 보이고 있는데요. 빅찬스 크리에이티드, 그냥 기회 창출이 아니라 결정적인 득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횟수가 이강인 선수가 라리가 6라운드까지 5개였습니다. 거의 경기당 1개에 근접한 수치를 만들고 있는데 에스파뇰의 에이스로 지난 시즌부터 굉장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세르지 다르데르도 5개로 이강인 선수와 공동 1위이고 레알 소시에다드에 올여름 합류한 프랑스 청소년 대표 출신 공격수 모하메드 알리 쇼가 4개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중원 마에스트로인 루카 모드리치가 4개이고 바르셀로나에서 현재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프랑스 윙어 우스만 덴벨레도 4개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런 세계적인 선수를 제치고 라리가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마요르카는 이런 팀들과 비교했을 때 공격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전력도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더욱더 돋보인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패스 숫자와 어시스트 숫자와 슈팅 숫자, 득점 기록과 볼 회복 능력, 그러니까 공격 지표뿐 아니라 수비 지표, 태클 기록까지도 이강인 선수가 훨씬 뛰어넘는 팀을 초월하는 활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이 라리가에서의 드리블 성공 횟수인데요. 6라운드까지 15번의 드리블을 성공하면서 라요 바이카노의 플레이메이커인 오스카 트레오와 더불어서 공동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 기록은 레알 마드리드의 스피드 마스터인 브라질 대표 윙어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보다도 한계가 더 많은 것이고, 레알 베티스의 중원 빌드업을 이끄는 포르투갈 대표 미드필더 윌리안 까르발류의 13회보다도 많은 것입니다. 윌리안 까르발류가 포백 앞에 빌드업 미드필드 위치에서 드리블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드리블 횟수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강인 선수의 15회 기록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도움도 많이 하고 결정적인 패스도 많이 뿌리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슈팅도 많이 하는 데다가 드리블까지 많이 하고 있는 이강인 선수, 공격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 왜 한국 대표팀에서는 1분도 뛰지 못하는지 스페인 언론이 어이없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강인 선수가 바르셀로나를 만납니다. 바르셀로나를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벤투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외면하는 것에 대한 의심과 의아함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경기는 라리가 도움 1위인 이강인 선수 그리고 득점 1위인 레반도프스키 선수의 대결로 합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레반도프스키 선수는 현재까지 라리가 8골을 기록하면서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고, 카림 벤제마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올 시즌 라리가 득점왕이 매우 유력한 상황입니다. 지난 9월 A매치 기간 스페인 대표팀에 승선한 보르하 이글레시아스가 6골을 넣고 있고, 셀타비고의 이아고 아스파스가 5골,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가 4골 등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레반도프스키와 이강인 선수의 맞대결이 초점이 될 만큼 현재 라리가 내에서는 이강인 선수에 대한 관심도가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르셀로나에는 화려한 미드필더들도 있죠. 이강인 선수가 바르셀로나에 가면 어떨까라고 상상하는 팬들도 많은데요. 프랭키 데용 선수가 올 시즌 바르셀로나 중원에서 가장 안정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95회의 패스를 성공시켰고 88%의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는 9월달 네이션스리그에 참가한 네덜란드 대표팀의 일원으로 뛰다가 데용 선수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출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스페인 대표팀의 2002년생 이강인 선수보다 어린 나이에 더 맹활약을 펼치면서 세계적인 미드필더로 평가받고 있는 페드리와 중원 대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강인과 페드리의 중원 대결, 과연 최고의 재능으로 꼽히는 라리가 미드필더들의 대결에서 어떤 플레이가 나올지도 굉장히 주목되는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팀의 성적을 살펴보면 역시 바르셀로나가 모든 면에서 우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6경기 동안 5승 1무인데 18골을 몰아쳤어요. 경기당 3골씩 기록하고 있고 실점은 단 1골, 수비적인 기록이 더욱더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요르카는 6경기에서 2승 2무 2패로 균형 잡힌 결과를 냈는데 사실 한두 경기는 더 이길 수도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6득점 7실점으로 득점이 사실 많은 편도 아니고 경기당 1골 정도 넣고 있는데 실점은 많은 상황이죠. 하지만 이 많은 실점은 사실 레알 마드리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4골을 내줬기 때문이지 그 외의 경기에서는 그렇게 실점이 크게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5-3-2 대형으로 수비 숫자를 많이 가져가고 이강인 선수와 장신 공격수 무리키 선수를 통한 확실한 역습 플레이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색깔 있는 축구를 통해서 자신들만의 경기를 펼쳐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A매치 휴식기 직전에 마요르카는 알메리아를 이기면서 그래도 기분 좋게 휴식기를 보냈고, 바르셀로나도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한 챔피언스리그 경기 충격적인 0대2 패배로 사기가 조금 꺾였지만 엘체와의 경기 3대0으로 이기면서 좋은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하게 됐습니다. 다만 바르셀로나는 이번 마요르카와의 경기를 치르고 나서 인테르 밀란과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를 치러야 하거든요. 바이에른 뮌헨전 패배로 인해서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통과를 위해서는 이번 인테르 밀란과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바르셀로나는 마요르카도 원정이고 인테르전도 원정이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 점은 마요르카가 이번 경기를 파고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밀린다고 하더라도 승산을 볼 수 있는 일정상의 체력상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상대 전적을 보자면 바르셀로나가 절대적으로 우세합니다. 최근 6경기를 모두 바르셀로나가 승리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득점 차이가 크진 않았어요. 마요르카가 홈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0대1로 석패를 당했고 원정 가서도 2대1로 아슬아슬하게 졌거든요. 2019-2020 시즌 같은 경우에는 원정 가서 5대2로 크게 지고 홈에서도 4대0으로 졌고, 2012-13 시즌 그 예전의 기록으로 봐더라도 대량 실점을 하면서 무너졌지만, 지난 시즌의 기록은 물론 바르셀로나가 안 좋은 시기이기도 했지만 분명히 마요르카가 자신감을 조금은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 시즌 기록을 통해 본 양팀의 장단점을 살펴보면요. 마요르카의 강점이 딱 하나예요. 다이렉트 프리킥에서의 슈팅이다. 근데 이 슈팅을 누가 하느냐? 바로 이강인 선수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왼발 프리킥 능력이 마요르카의 최대 강점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약점으로 보자면 역시 기술적인 선수들을 막지 못한다거나 선제골을 넣더라도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 수비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위험 지역에서 파울을 범해서 상대에게 프리킥이나 세트피스 기회를 많이 주는 점 역시 약점으로 꼽히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바르셀로나의 공격을 막아내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그 예감을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바르셀로나의 최대 강점은 득점 기회에서의 결정력과 역습 공격 능력의 측면 공격, 그리고 득점 기회 창출 능력과 세트피스 수비력이거든요. 세트피스의 수비력이 좋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를 활용한 세트피스 공격까지도 바르셀로나가 막아낼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겠는데, 이번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많은 핵심 수비수들이 빠지는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조금은 허점을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양팀 선수들의 개인 기록을 살펴보면 마요르카에서는 무리키 선수가 3골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이강인, 마페오, 라이오 등이 한 골씩을 기록하고 있고요. 슈팅 기회도 무리키가 6경기에서 8개를 시도하면서 가장 많은 슈팅을 때리고 있고, 그 다음이 4개를 때리고 있는 이강인 선수입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8골을 넣고 있는데 무려 17개의 슈팅을 때릴 정도로 또 슈팅 기회도 많이 가져가고 있고, 레반도프스키의 득점에 집중된 경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도움 기록은 이강인 선수가 3개로 마요르카 내에서 1위이자 라리가 1위고요. 또 바르셀로나의 레프트백인 발데 선수도 3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고, 안수파티, 레반도프스키, 덴벨레, 쿤데 등도 2개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패스 숫자는 아무래도 수비 라인부터 빌드업을 하기 때문에 수비수들이 많은데요. 아라우호가 332회, 페드리가 327회, 대용이 251회로 바르셀로나에서는 가장 많은 패스를 연결하고 있고요. 마요르카에서는 수비수인 발렌트와 왼쪽 윙백 자오메 코스타, 센터백 라이오, 코페테 등이 많은 패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개인 기록이 수비적으로 누가 공을 많이 뺏어왔느냐인데, 마요르카에서는 발렌트, 코페테 같은 선수들이 센터백 지역에서 상대가 센터백 문전 위험 지역까지 왔을 때 차단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르셀로나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오른쪽 풀백과 센터백을 모두 오가는 아라우호 선수가 7개의 리커버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드필드인 페드리와 대용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록을 내고 있긴 한데, 이 아라우호 선수가 사실은 월드컵에서 우리와 만날 우루과이의 핵심 수비수이기도 한데 부상을 당했잖아요. 아라우호가 마요르카와의 경기에도 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은 마요르카 입장에서도 호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요르카 지역신문인 디아리오 데 마요르카도 우루과이 대표 수비수인 아라우호가 대표팀 소집 기간 동안 허벅지 근육 부상을 당하면서 수술을 받았고 3개월 동안 결정하게 된 소식을 크게 보도했는데요. 아라우호만 빠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프랑스 대표 수비수인 쥘쿤데와 또 스페인 대표 수비수인 벨레린도 A매치 휴식 기간 동안 부상을 입었어요. 쿤데는 프랑스 대표팀에 갔다가 다쳤고 벨레린도 훈련 중에 다쳤거든요. 문제는 이 3명의 선수가 모두 라이트백 자원으로도 뛸 수 있는 선수들이라는 거예요. 아라우호는 지난 시즌 라이트백으로 뛰었지만 올 시즌에 쿤데가 오면서 센터백으로 뛰고 있거든요. 근데 쿤데 선수가 라이트백으로 뛰고 있는 가운데 벨레린도 라이트백 자원으로 영입이 됐는데, 이 선수들이 모두 빠졌기 때문에 지금 라이트백으로 뛸 수 있는 선수가 세르지 로베르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르지 로베르토는 거의 10년 전에 잘했던 선수잖아요. 지금은 전성기에서 폼이 많이 떨어졌고, 세르지 로베르토 본인조차도 지난 몇 달간 부상으로 고생했으며 근래에는 미드필드로 많이 뛰어왔기 때문에 오른쪽 풀백으로 이번 경기에 나서는 건 굉장히 낯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비 감독이 4-3-3을 그대로 뛸 경우에는 세르지 로베르토가 라이트백으로 뛸 수 있지만 오히려 변형된 전술을 쓸 수도 있다. 크리스텐센을 오른쪽 센터백으로 기용해서 풀백 자리에 배치하면서 변형된 3백으로 쓸 수 있다. 피케와 에릭 가르시아, 크리스텐센을 함께 쓰면서 왼쪽 풀백 자리에 발데 선수라든지 알바라든지 알론소를 투입해서 조금 더 높이 올라가는 비대칭 포백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말씀드린 대로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도 치러야 되고, 또 많은 선수들이 국가대표팀 경기 기간 동안 또 경기를 뛰고 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소진되어 있다 보니까 부상의 우려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 사실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피케 선수까지도 선발 출전하면서 크리스텐센에게도 휴식을 줘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모로 바르셀로나는 현재 수비 라인의 문제가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인 문제가 공격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에도 이탈 자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올 시즌에 부스케츠 선수가 있긴 한데 조금은 퇴장 문제도 있었고 경기력의 문제도 있었고 체력적인 문제도 있었잖아요. 프랭키 더용 선수가 중원에서 마에스트로 역할을 해왔는데 네덜란드 대표팀의 일정 중에 부상을 당해서 지금 한동안 뛸 수 없는 상태예요. 최소한 2주 동안 결정할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공격 라인의 로테이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멤피스 데파이도 네덜란드 대표팀에 가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뛸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분명히 로테이션이 절실한 바르셀로나에게는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반대로 마요르카는 부상 선수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바타글리아와 수비수 나스타치가 휴식 기간 동안 다 회복을 해서 뛸 수 있는 상황이고, 윙어인 아마드 은디아이도 뛸 수 있다고 합니다. 부상자 명단에 오른 선수는 후보 골키퍼인 그레이프와 리옹에서 임대로 영입한 윙어 카데베레밖에 없는데요. 이 선수들은 이미 빠져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돌아온 선수가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양팀의 예상 선발 명단을 살펴보면 일단 마요르카는 5-3-2 대형으로 경기를 하고요. 미드필드 라인에 공격력이 좋은 다니 로드리게스를 쓸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수비적으로 운영하면서 그르니에를 투입해서 3명의 중앙 미드필드를 배치한 형태로 갈 것이냐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바타글리아까지 회복했기 때문에 그르니에, 데 갈라레타, 안토니오 산체스, 바타글리아 이 선수들이 조합을 이루고 다니 로드리게스가 후반에 투입될 수도 있지만, 홈 경기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다니 로드리게스가 함께 들어가서 또 이 선수가 압박도 열심히 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이강인과 무리키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3백 라인은 코페타, 라이오, 발렌트가 그대로 나서면서
자오메 코스타 마페오와 함께 수비하다가 이제 코스타와 마페오가 측면으로 올라가서 역습하는 그런 형태의 경기를 할 것 같고요.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레반도프스키가 최전방에 배치되고 왼쪽은 페란 토레스나 안수 파티가 뛸 것 같아요. 로테이션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페란 토레스의 출전 가능성이 있고요. 오른쪽은 나란히 대표팀 경기를 소화하고 온 덴벨레와 하피냐 중에 브라질 대표 선수로서 이제 많은 경기를 뛰고 온 하피냐보다 덴벨레의 경기력이 좋긴 하는데 어떤 로테이션 결정을 할지는 이제 차비 감독의 선택에 달려 있고요. 미드필드 라인은 더용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페드리, 가비, 부스케치 혹은 페드리, 가비, 캐시에가 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비 라인에는 피케, 에릭 가르시아, 세르지 또는 피케, 에릭 가르시아, 크리스텐센이 뛰고 왼쪽 풀백 자리는 최근에 발데 선수가 주전으로 뛰고 있는데 발데 선수를 인테르 원정을 위해 조금 쉬게 하면서 마르코스 얼란소가 뛸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에 차비 감독이 조금 외면하고 있는 조르디 알바의 출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통계 매체 스탯존의 승부 예측을 보면은 아무래도 객관적인 전력에서 바르셀로나가 앞서기 때문에 꽤 편안하게 승리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유럽 주요 17개 스포츠 베팅 업체의 배당률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마요르카가 홈팀이지만 승리 배당률이 평균 8.65배에 달할 정도로 거의 승리가 불가능하다. 9.50배를 배정하는 매체들도 있을 정도로 거의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바르셀로나 승리 평균 배당률이 1.34배, 무승부가 5.26배니까 마요르카가 비기기도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도 선제골을 넣었지만 결국에는 후반전 뒷심 부족, 체력적인 문제, 경기력적인 문제로 인해서 대패를 당했는데요. 과연 이런 예상을 깨고 이강인 선수의 활약 속에 마요르카가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승점을 얻을 수 있을지 경기 지켜보고 현지 반응까지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